여러분 안녕. 저는 집 옆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나왔어요. 한국은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운동하는 거를 조금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 갖고 가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노아의 주범은 자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단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단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르는 토너, 로션과 같은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바르셔야 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운동 마치고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항상 보는 표시가 있어요. 바로 SPF와 PA예요. 자,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는 자외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외선이 햇빛으로부터 온 광선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이 광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에요. 자, 이 자외선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ultraviolet rays의 약자. 보통 한국에서는 UV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이 UV 자외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세 종류의 자외선이 보이시죠? 하나가 UVA, UVB, 그리고 UVC예요. 자, 먼저 UVC는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구를 싸고 있는 오존층에 의해서 거의 다 걸러져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문제는 이 UVA와 B예요. 이 두 종류의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UV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UVB는요, 어느 정도 오존층에 의해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UVB는 우리 피부를 타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햇빛을 오랫동안 보시면은 피부가 빨개지면서 타죠. 그게 바로 UV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닷가라든가 야외에서 오래 놀게 되면은 피부가 빨개지고 심하게 되면 나중에 껍질까지 벗겨지잖아요. 그게 바로 UVB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UVA예요. UVA가 바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UVA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피부의 진피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층까지 파고들면서 피부의 노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UVA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은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게 되고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기미와 주근깨가 끼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에 안 좋은지를 너무 강조를 해서 저는 밖에 절대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 야외 활동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요, 아주 맑은 날씨에 한강에 가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방문 예정이시는 분들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꼭 타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고요. 기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골프, 테니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튜브를 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둥둥 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기미가 생긴답니다. 이 기미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바로 UVA예요. UVA. 나빠. 기미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기면은 정말 없애기 너무 힘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피부 시술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기미를 치료하는 레이저도 상당히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피부과 의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기미는 한 번 생기면은 완전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미 레이저를 받아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미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바로
그쵸? 선크림을 바르는 거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밖에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 꼭 끼세요. 이게 뭐 멋내려고 끼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외선으로부터 이 눈가 피부를 보호하고 눈을 보호하려고 빠지지 않고 저는 외출할 때 끼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 중에 가장 얇고 민감한 곳이 바로 이 눈가예요.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껴주게 되시면요, 이중으로도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쓰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글라스가 정말 많아요. 선글라스를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맨날 같은 것만 끼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실내에 계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UVA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요. 햇볕!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더라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집은 정말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집 안에서도 꼭 바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죠? UVA가 뭐고 UVB가 뭔지 이제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적혀 있는 이 SPF와 PA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SPF입니다. 얘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UVB를 차단시켜주는 지수예요. 이 SPF 지수가 높을수록 UVB로부터 좀 더 강하고 오랫동안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SPF 1 같은 경우는 약 15분 동안 우리 피부를 UVB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SPF 30은? 30은 어떻게 됐죠? 계산기 좀 갖고 올게요. 자, 그럼 봅시다. 30 같은 경우는 30 곱하기 15 그렇게 되면 450분이죠? 450분은 한 7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SPF 한 30을 바르면은 한 7시간 정도 UVB가 차단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SPF 50짜리 50은 더 길게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그럼 SPF 50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UVB가 차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자외선을 받는 순간 이 효과가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가 높아도 여러분들 자주 발라주셔야 돼요. SPF 50짜리라고 해서 그냥 한 번 바르고 하루 종일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야외에 계실 때는 3시간마다 한 번씩은 덧발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아침에 발랐던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오후 가면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SPF 한 30짜리도 괜찮아요. 뭐 심지어 뭐 SPF 뭐 20짜리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덧바를 거니까. 그리고 뭐 바닷가라든가 햇빛 노출이 굉장히 심한 곳에 계신 분들은 뭐 SPF 50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자주 덧발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 오케이?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 오케이? 자, 다음은 PA입니다. 이 PA는 여러분 UVA, 이 노화의 주범인 UVA를 차단시켜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PA 지수가 꼭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이면은 이제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좀 더 강력하게 UVA를 차단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플러스 숫자가 많은 것을 구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SPF와 PA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품 구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